그리고 총 자산이 지금 5억 원이 넘어갑니다. 26년 1개월 차에. 그리고 총 재산 6억 원이 돌파하는 시점은 27년 10개월 차. 계속 복리로 이제 붙다 보니까 이게 내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이 늘어나는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스토리 흑부스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5개인가 올렸는데 제피 ETF 배당 재투자가 그나마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23년 5월 31일 기준 나스닥 종합지수가 13,000 정도인데요. 지금 지수가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 그런지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를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피를 35만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매달 받는 배당금도 20년간 전부 재투자했을 경우 배당금과 수익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년차부터 40년차까지 매달 35만원씩 적립식으로 제피를 매수하고 배당금도 전부 재투자하여 지속했을 경우 배당금이나 투자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월차부터 20년차까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피의 배당은 1년에 약 11.57%이고요. 15%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11.57 곱하기 0.85%는 9.83%, 9.83% 나누기 12개월로 하면은 0.82%, 매달 내 통장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원금 곱하기 0.82%입니다. 전달 누적 금액 더하기 배당금 더하기 새로 투자하는 금액 전부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제피의 주가는 그대로 멈춰있고 배당도 꾸준히 유지하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환율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제피의 주가가 장기간으로 본다면 우상향하겠지만 커버드 콜 및 콜옵션 리스크에 감안하여 주가도 현재 가치 그대로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백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1개월 차부터 30년 차까지 35만원씩 매달 제피를 재투자한 거를 지금 표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20년 차부터 새로 한 거기 때문에 표로는 이제 35만원을 매달 재투자를 진행을 했고 1개월 차에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누적 금액으로 35만원, 그리고 2개월 차에 다시 35만원을 투입을 해서 동일하게 누적 금액이 이 누적 금액이 이게 여기 누적 금액으로 와서 35만원 더하기 그리고 배당금, 이 35만원에 대한 배당금 0.82% 2% 해가지고 이 금액을 전부 다 제피를 사준 겁니다. 지금 이 새로 투입되는 금액하고 35만원 누적 금액도 다 제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금액 배당금도 전부 다 재투자를 해가지고 제피를 전부 다 사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개월 차에 돼서 다시 35만원을 새로 투입을 하고 또다시 제피를 새로 사주고, 그리고 이만큼의 제피를 가지고 있던 거가 누적으로 그대로 온 거고, 그리고 이 누적 금액에 곱하기 0.82%만큼 다시 그 제피를 이제 내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전부 다 제피를 사서 총 내가 가진 제피가 이제 누적으로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지금 240번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투자금이 8,4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307% 3배 정도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3배 정도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대략 이 정도인데, 이게 배당금을 지금 이 금액을 전부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시면은 사실 배당소득세 마이너스 15% 떼고 받았고 더하기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이게 매달 140만 원 정도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연간 그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다 내고서 부담을 한다면 사실 이 금액에서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지금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이제 배우자 해가지고 나눠서 제피를 매수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누적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년 동안 쌓여 있어서 이 제피가 지금 나한테 누적이 된 거고, 그리고 배당금은 대략 이 정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그냥 계산 안 하고 한 거라서 이제 제피 배당 재투자니까 전부 다 제피를 사줍니다. 그리고 20년 2개월 차 또 마찬가지로 35만 원을 투입을 하고 전달 누적 금액하고 배당금 21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전부 제피를 사줍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제피를 삽니다. 35만 원 투자하고 배당금 받은 거 그리고 전달 누적 금액 있는 거 전부 다 제피를 사줍니다. 21년 동안 또 제피를 샀죠. 그랬더니 이 제피가 총 2억 8,600만 원어치 모였고, 이때 받는 배당금의 금액은 235만 원 정도, 그리고 총 금액은 2억 8,900 정도가 됐고 8,800 정도 투자해서 지금 328%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슈라고 해가지고 총 금액 3억 원 초과 시점이 언제냐면은 257개월 차 21년 5개월 차이고요. 초과했습니다. 3억 원 초과를 했고, 그리고 이때 받는 배당금은 240만 원 정도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5개월 만에 8%면은 저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12년 8개월 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배당금 부부 합산 시 세전 400만 원 초과 직전입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은 배우자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금액 이상이 되면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피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배당 투자나 아니면은 뭐 월세 투자 비추합니다. 사실 좀 비추. 종합소득세하고 건보료 제가 좀 표를 봤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이상 이제 추가로 들어온 이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하실 거 없으시면은 뭐 인덱스 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S&P 500 이거 안전하거든요. 이걸로 투자하시면은 굳이 뭐 연간
예, 대략 평균 10% 내외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걸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4년 차 이때는 총자산 4억 돌파, 4억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25년 차에는 이거는 이제 25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에서 그냥 같이 해봤는데 44억이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만에 27% 이상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거 되게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총 자산이 지금 5억 원이 넘어갑니다. 26년 1개월 차에. 그리고 총 재산 6억 원이 돌파하는 시점은 27년 10개월 차. 계속 복리로 이제 붙다 보니까 이게 내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이 늘어나는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빨리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30년 차가 되면은 606%, 30년 차에는 606%가 됐기 때문에 배당금은 600 정도를 수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은 지금 총 7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600만 원이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30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사실은 뭐 이때부터 저는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하죠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정도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은데, 저는 이제 제피가 주가가 그냥 이렇게 간다, 환율도 그냥 일자 이렇게 간다, 그리고 배당금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게 1년차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나중에 이게 막 복리로 이게 뻥튀기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수익률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 표는 뭐냐면은 360개월 차, 30년 차부터 50년 차까지 1년 단위로 50년까지 계속 배당 재투자를 이어갔을 때를 제가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 금액은 계속 30만 원씩이고 전달 누적 금액이 7억 5,780만 3,935원이고요. 이때 배당금은 621만 3,992원입니다. 이게 30년 차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총 1억 2,600 정도를 투자했을 때 606.64%의 수익이 돼서 총 나의 재산은 7억 6,436만 7,928원이 되는 거고요. 계속 1년 차에 제가 늘려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차가 지났는데 수익률은 54%, 굉장히 큽니다. 합계는 8억 4,746만 3,020원. 그리고 32년 차가 됐을 때는 9억이 넘어가게 되고요. 수익률은 698%이고 33년 10억이 넘어갑니다. 750%이고요. 34년, 35년 차에는 누적금이 12억이 넘어가고요. 배당금은 대략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 배당을 여기에 적지 않은 이유는 이때부터는 사실 뭐 배당금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거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36년 차, 37년 차, 38년 차, 39년 차 계속 쭉쭉 올라가죠. 이게 이제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보면은. 그리고 40년 차가 되면은 배당금은 1,700, 그리고 전달 누적 금액은 20억이 넘어가죠. 합계가 21억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40년이면은 나이가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그래도 그냥 쭉쭉 해보겠습니다. 41년 차 23억, 42년 차 25억, 43년 차 28억, 44년 차 31억. 이게 35만 원씩 투자해서 40년 동안 투자했을 때 31억이 된 거고, 수익률은 대략 1698%입니다. 그러니까 1.8억을 투자를 했는데 31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35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여기도 공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350만 원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그냥 35만 원 곱하기 5, 만약에 175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대략 30억이니까 그냥 150억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피를 했을 때인데, 추가로 나오는 배당금은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5년 차 배당금이 뭐 2,800만 원. 실제로는 이거를 다 그냥 이 배당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전달 누적 금액은 34억, 46년 38억, 47년 42억. 복리로 늘어가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돈이 점점 달라붙어요.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더딘데 이게 이렇게 돈이 달라붙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돈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퍼센트로만 따져봐도 지금 1년에 거의 수익률이 거의 이때만 봐도 지금 9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90%. 근데 이게 진짜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 100%가 넘죠. 지금 125%. 마지막에는 거의 200%가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원래 40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더 해본 거는 사실 그냥 재미로 해본 겁니다. 재미로. 복리, 사실 뭐 제피뿐만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법이라는 거를 좀 보려고 이거를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이 표는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 그리고 스파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운데 보시는 이게 나스닥 100입니다. 이게 나스닥 종합입니다. 종합. 이게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는 QQQ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이 인덱스 펀드죠.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뭐 제피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피에서 나오는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당금을 계속 배당금으로만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너무 많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처음 거래일이 93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좀 팩트라고 보거든요. 수익률은 나스닥이 거의 뭐 갑이죠. 나스닥 100이 갑이고 그 다음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스파이. 근데 나스닥 100을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셋이 만나거든요. 여기서도 떨어질 때 스파이는 지금 20년간 수익률이 거의 800% 가까이 되고 하지만 등락할 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안 오르는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보면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나스닥 100은 장난 아니죠. 이게 수익률이 어마무시해서 3,578% 거의 미친 수익률이죠 거의. 근데 떨어질 때 이게 하락장에서는 겁나 아프다. 이게 떨어지면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만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뭐 이거만 사기엔 너무 아쉽다, 수익률이 아쉽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그냥 중간 정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 사고 나머지 이거 나스닥 100 하나, 스파이 하나 이렇게 사주면은 나스닥 종합 지수만큼 비슷하게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부동산 기회가 있으면은 부동산을 사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 듣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좀 어떠셨나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이 너무 길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어서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몇십 년 이상 계속 잃지 않고 투자가 지속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